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후 5시 17분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직위원 부장판사 등이 불출석한 가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상정하며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의혹 앞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10월 13일 하루에서 15일까지 이틀로 늘려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대신할 국감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민주당의 사법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입법부를 무시했다며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불출석사유서도 아니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에 소속된 파견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한 데에 징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사들이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했다면서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원이 직위원 판사의 술 접대 의혹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고 발표한 데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우영, 김동화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위원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19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보자로부터 들은 진실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당내 일각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공개적으로는 강경론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바라보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상으론 강경론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당내 일각에서 대법원장 청문회가 급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죠. 법사위가 당내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교감했느냐는 일부 문제 제기에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대법원 현장 검증도 갈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친명 중진 김영진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추진을 놓고 급발진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데 대한 공개 반박인 셈입니다. 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또 사전에 준비 절차를 좀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를 격려하는 사진을 올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개 메시지를 내는 등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대놓고 말을 못할 뿐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추진한 거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추 위원장이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청문회를 추진했다며 대법원장을 선거판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청문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조희대 회동설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법사위의 청문회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삼권 분립 사망이라고 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삼권 분립을 망가뜨린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조 대법원장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찾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왜 높은지 돌아봐야 한다며 사법부의 결자 해지를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조희대 때리기는 다수당 독재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사법부 수장 탄핵을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회동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고약한 지금 사법 파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다. 그래서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겨냥해 조희대 표적 사정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문회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주요 증인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이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있었던 유사한 청문회에서와 같이 사실상 공전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당사자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부분은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원에 대해서 국회가 이 어떤 견제를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도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질의할 사안이 있으면은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정조사 및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헌법 103조 등에 의해서 아예 이 청문회에는 본인들이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면 대법원장을 부를 수 있는 국회법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이 소추된 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을 때 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이고,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법원 내부에서도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지난 5월에 있었던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습니다. 그렇게 짧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오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에서 결정지은 부분이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짧은 시간이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법리를 달리 해석하는데 9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이 결론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정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게 했다라는 그 오해, 그 평가에 대해서 최소한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로 이 의미가 있었는데 거기에 불출석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조희대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재명 이제 재판 결과에 따른 이제 문제로 이제 불렀다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정치 보복을 저는 자인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라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청문회는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여당 주도로 그냥 일방 통행, 일방 강행을 주도하면서 이것을 이제 뭐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그리고 입법부의 이제 권력에 대한 견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조차 이제 조의대 청문회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이제 추미애 법사위가 이걸 주도할 때 민주당 지도부조차 이 진행되는 상황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런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일부 정치인이 강한 어조로서 밀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개딸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니까 마지못해 민주당 지도부가 끌려가는 그러한 청문회가 과연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야당에 대한 합의와 논의 없는 청문회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적 청문회의 가능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혐의, 보다 확실한 증거 이런 걸 통해서 청문회를 진행해야지 의혹과 그리고 출처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력의 그러한 분립적인 상권 분립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연장선상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국정감사 대법원은 13일 하루였는데 15일까지 해서 이틀로 늘리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보복을 위한 국정감사 늘리기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럼요. 조의대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제 불출석 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야당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 스스로 혼자서 이제 하루 이틀 계속 늘려가지고 없는 청문회를 갖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통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이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분위기들 날짜로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청문회가 아니라 정치 쇼의 형태로 이제 국민들한테 비춰질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청문회에 대한 권위 그리고 이제 국회에 대한 권위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 차원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정감사를 하루 늘리겠다. 뭐 이유가 있으면 늘리겠지만 결과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이 오늘 안 나온 것 때문에 늘린 거 아니냐? 예, 사실상 이 공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오늘도 이 2시부터 시작이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증인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지금 이 청문회가 열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원합의체에서 9일 만에 이 부분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다른 사안과 아까도 증거를 말씀 주셨으니까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돼서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수기 과정은 이게 대법관들이 판례를 바꾸거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수기를 합니다. 9일 만에 나오는 건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부장판사도 최소한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유감 의사 표명이 나와야 된다. 이건 법원의 신뢰 문제다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는 점.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대법원의 그리고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국회에서 점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절차에서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문회도 무력화를 하고 있는 이 연장선상에서 국정감사에서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참석을 하니 그 자리에서 질의가 오가도록 하겠다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대법원도 피감기관입니다. 국정감사는 이 관행상 서초동으로 이 법사위원들이 가서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법원 행정의 업무를 맡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질의응답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만 모두 발언과 인사말은 대법원장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들 내부에서도 이석을 좀 허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 어떤 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네, 반론. 민주당에서 이제 파기환송에 대한 이제 그 입장 표명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금 여러 개 중단되어 있고 지금 언제 이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들의 재판 요구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대법원 입장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입장을 내가지고 우리의 구미에 맞지 않는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로 그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추진한다?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자신들이 불리한 거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대법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입법부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만용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3권 분립이 됐을 때 사법부가 입법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독립적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일일이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왜냐하면 자초했다는 표현도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고 통상의 사건과는 다른 결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겁니다. 통상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입법부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자라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 표명을 넘어서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냈던 그 당시의 판결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지지층들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법원에서 왜 이런 사법 신뢰를 저감시키는 행동을 대법원이 나서서 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보면 대단히 이례적이거든요. 통상 3년 이상이 걸리는 걸 9일 만에 끝냈거든요. 이게 접수가 되고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간 지 한 달 남짓 걸렸던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물음표로 남겨두는 것이 사법부 자체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고 사법부 구성원들은 생각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더 많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재판관은 이제 판결과 이제 판결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재판부가 이제 입장을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제 행위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이제 탄핵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그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장을 SNS에 올리고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을 헌법 위헌 여부가 있으면서 중단을 했냐 이런 것까지 같이 다뤄가지고 입장을 내라 하는 게 균형성을 맞춰서 한다면 야당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만 왜 입장을 내지 않냐 그 이실직고해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권력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